푸드덕 과장님. 대표님, 잘 지내시죠? 그럼요. 덕분에 잘 지내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 대리점에서 거래하는 유통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유통점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잘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컨설팅 한번 받으세요. 알죠. 근데 제가 요즘 5G 폰 파느라고 워낙 바빠서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걱정 마세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시간 한번 맞춰봐요. 잘 생각하셨어요. 준비되시면 통신 분야 개인정보 자율규제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컨설팅 신청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진행할 컨설턴트 총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대표님께선 개인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라 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맞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는 먼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단체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죠. 다음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와 같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마지막 경우와 관련해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의 이름은 총총. 하지만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총총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는 저를 특정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에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컨설턴트라는 정보가 결합하면 어떨까요? 개인정보보호협회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턴트 총총. 그렇다면 저라는 사람이 특정 지어지겠죠? 이처럼 총총이라는 이름 정보 하나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개인정보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이메일 관련 판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2007년 한 은행 담당자가 특정 상품 가입 고객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실수로 다른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가 기입된 첨부 파일을 함께 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메일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힘들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 사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IMEI나 유심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단말기에 부여된 정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2011년 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IMEI 및 유심 일련 번호의 조합 정보를 전송해 서버에 저장한 사건인데요. IMEI 및 유심 일련 번호는 특정 기기와 카드에 부여된 고유 번호지만 개통 후 개인이 소유하는 순간부터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폰의 기기 번호 및 유심 카드의 일련 번호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MEI와 유심 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통을 위해 가입 신청서에 작성하는 단말기 모델명과 일련번호, 유심 일련번호 등의 정보들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턴 더욱 신경 써야겠어요.
개인정보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인적사항, 사회적 정보, 재산적 정보, 정신적 정보, 신체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범위는 넓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생활 침해,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돼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유통점 역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피해자로부터의 소송, 유출에 따른 이미지 손실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유통점은 발생한 이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맙소사.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유통점에서 주로 위반하는 개인정보 법령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선 유통점에서 주로 다루는 가입 신청서나 신분증 등의 경우엔 업무가 종료되면 바로 파기하거나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 다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미파기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신분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용한 경우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매장 내 PC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위반 사례엔 신분증 사원본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미파기와 보조 저장 매체 보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광고 문자 전송, 영업용 사설 서버를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웹메일, SNS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보관이 있어요. 이러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유통점은 이용 목적이 다한 고객 개인정보의 파기 및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유통점은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죠. 네, 대표님. 컨설팅을 받아보니 어떠셨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컨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개인정보, 무심히 생각했는데 매출 못지않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 내일 우리 유통점에 가봐야겠어. 우리 유통점들은 개인정보 관리를 잘하고 있으려나? 대표님 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고생이 많아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유통점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댕댕점은 어떤가요? 걱정 마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완료, 친절한 상담, 상담 후 가입 신청서 작성. 마지막으로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스캔하고 신분증을 고객에게 돌려드리기 전에 스캔을 해두고. 아니, 왈왈 점장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네?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어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기 위해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을 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이용 기간을 알려야 해요.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요. 네? 또한 저렇게 보유 이용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네? 신분증은 원본과 사본 모두 수집과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 꼭 알고 계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 아니, 판매일보가 왜 이렇죠? 네? 왜요? 판매일보에 이동 전화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괴해야 한다고요. 만일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별도의 비인가 서식지를 사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USB, 외장 하드 같은 보조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건 위험해요. 보조 저장 매체는 휴대성이 높은 만큼 분실 가능성 또한 높고 그것은 곧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거든요.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판매일본에 개인정보가 없으면 정산은 어떻게 맞추나요? 정산 같은 경우엔 단말기 모델명과 일련 번호를 활용하면 돼요. 그 외에 고객명, 이동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해야 하죠. 그럼 말 나온 김에 마스킹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스킹은 개인정보에 별표를 넣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아하! 이제 제대로 정산할 수 있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고객의 개인정보는 저장해서는 안 되며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했다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는 점. 조용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겠어요. 왈왈 점장님, 스톱! 지금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건가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광고성 문자는 전송할 수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만약 위반한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문자 발송 리스트 작성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죠. 게다가 그런 식으로 문자 발송을 위해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할 경우 보유 이용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이 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요. 더 이상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걸 고려해야 해요. 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다음부턴 꼭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양칸다점에 들러볼까? 대표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온라인을 통한 영업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유통점에 웹페이지를 만들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예요. 네? 야옹 점장님, 그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용자에게 고지할 내용이 있는데요.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하려는 목적, 보유 이용 기간을 알린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한다고요.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수집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통신 유통점은 적합한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더라도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별도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별 공식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입 및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영업해야겠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용자와 유통점 모두가 심각한 손해를 본다는 점. 야옹 점장님이 어디 갔지? 메일이 열려있네. 화면 보호기 설정도 안 해놨잖아. 에이? 에이? 대표님! 야옹 점장님! 메일에 개인정보를 보관하시다니요. 웹메일이나 웹서버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면 안 돼요.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당장 삭제해야 한다고요. 또한 웹메일과 같은 웹서버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땐 파일의 암호화 등 그에 맞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만 해요.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수집, 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요.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준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관련 위반 사항은 각각 처벌받는군요. 개인정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타격이 크겠어요. 그럼요. 그러니 위반되는 일 없이 언제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요. 지난번에 컨설팅 끝나고 잘 들어가셨죠? 지난번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점장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제가 그러면 시간 내서 한번 방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점장님들, 안녕하세요. 점장님들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매장 내 PC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PC를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PC를 준비해뒀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PC 내 개인정보를 제때 삭제하는 걸 텐데요. 업무용 PC 내 인지하지 못한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색해 삭제를 해야 합니다. PC 내 개인정보 파일 제가 삭제해 볼게요. 일단 윈도우 키와 F 또는 F3을 눌러 파일을 검색해야 하는데요. 검색창을 클릭하고 종류, 문서 또는 사진을 클릭합니다. 그 후 검색 결과 하단에 뜨는 컴퓨터 클릭. 그렇게 검색해서 나온 파일 중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은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함께 눌러 삭제하면 완료!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 PC를 클릭해 파일을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내 PC 검색 클릭, 검색 도구, 종류 클릭, 그 후 문서 또는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후 삭제 방법은 똑같아요. 다들 정말 잘 알고 계신데요? PC에 있는 개인정보는 제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PC는 안전하게 지키는 게 필수예요. 점장님들의 PC에는 당연히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겠죠? 당연하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언제나 악성 프로그램 감염을 방지하고 있다고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할 땐 실시간 감시를 활성화하고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꼭 해야 하죠. 맞아요. 백신 프로그램 설치뿐 아니라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로 PC 내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작을 클릭, 제어판으로 들어가 시스템 및 보안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후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 확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경우 붉은 X자로 표시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업데이트하기 버튼 활성화도 필수! 비밀번호를 설정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것도 좋겠죠. 마찬가지로 시작을 클릭, 제어판에 들어가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메뉴에 들어갑니다. 그 후 윈도우즈 암호 변경을 누르고 암호 설정에서 암호를 만들어주세요.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중 2종류 이상 사용, 10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해요. 3종류 이상 사용한다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때 러브, 해피 등 잘 알려진 단어나 QWER 등과 같이 키보드상에 나란히 있는 문자열 등 추측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설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비밀번호 변경. 잊지 마세요. 오, 대표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근데 야옹 점장님, 저번에 보니까 PC에 화면 보호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던데요? 네? 화면 보호기요? 저런, 야옹 점장님, 화면 보호기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자, 시작, 제어판, 모양 및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 화면 보호기 변경을 클릭. 대기 10분 이내로 설정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도 체크. 이걸 체크하면 모니터만 꺼진 컴퓨터를 다시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쳐야 해요. 어때요? 참 쉽죠? 그러네요. 대표님과 컨설턴트님 덕분에 PC 보안이 더욱 강화됐어요. 앞으로는 PC 화면 보호기 설정도 꼼꼼히 체크해야겠어요. PC 관련한 사항을 알아봤으니 이제 단말기 초기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용자에게 반납 단말기를 받았을 땐 바로 초기화해야 하는 거 말씀이시죠? 단말기를 받으면 단말기 설정, 일반 메뉴에 들어가 초기화를 눌러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이건 기본이죠. 너무 쉬웠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매장 내 CCTV를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봐요. 매장 내 CCTV 설치, 그냥 설치해선 안 되죠? 그럼요. CCTV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엔 이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안내 목적의 범위를 촬영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내판 설치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 신경 써야겠어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앞선 내용들을 꼭 숙지해주세요. 우리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건강한 통신산업 만들기로 약속!